안녕하십니까. 2022년 6일 지방선거 투표율 예측 그리고 전체적인 판세 예측을 하기 위해서 오랜만에 더 여론 시간 여러분들 찾아뵙게 됐습니다. 지금 시간이 10시 한 반 정도 됐습니다. 조금 전 10시에 발표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투표율 현황 보시겠습니다. 8.7%, 지난 7회 지방선거가 11.5%였는데 그때보다 한 3%포인트가량 낮은 수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전국 사전투표율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20.6%로 마감이 됐는데 이 추세대로 간다면 한 55% 안팎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6시에 마감되는 거면 한 55%에 미치지 못할 것 같은데 7시 반까지 또 확진자 여러분들, 코로나 확진자 여러분들을 위한 시간 연장이 있기 때문에 한 55%를 살짝 넘는 수준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 다음 화면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4년에 한 번씩 선거 전에 일반 유권자들한테 지방선거에 대한 관심도 그리고 투표 의향을 물어보는데 지난 4년 전 2018년도에 지성 관심도가 82.8%였습니다. 근데 이번에 오른쪽에 보시다시피 79.6%, 그때보다 한 또 3.2%포인트 가량 낮아졌습니다. 그렇게 계산을 한다면 60.2%보다는 또 살짝 3%포인트가량 하향한 수치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요. 57.9%로 이제 환산이 됐고, 앞서 실제 지금 투표율이 진행되는 것과 이것을 감안한다면 한 55% 안팎 되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는 실제 판세를 보겠습니다. 방송 3사가 지난 23일부터 25일 공표 보도 금지 직전에 전국 17개 광역단체장 여론조사를 해봤습니다. 보시다시피 붉은색으로 표시된 국민의힘 우세 지역이 9곳, 그리고 민주당 우세 지역이 4곳입니다. 푸른색이죠. 그리고 이제 오차 범위 내에 경기, 그리고 인천, 그리고 충청 지역의 2곳이 오차 범위 내인데요. 한번 자세히 보겠습니다. 왼쪽이 국민의힘 우세 지역으로 분류가 된 곳들입니다. 꽤 많죠. 서울, 부산, 대구. 여기는 이제 압도적으로 국민의힘의 오차 범위를 넘는 상황이고요. 인천은 사실 오차 범위 내 박빙 지역으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만, 여러 조사 기관들의 결과가 대체로 유정복 후보가 앞서는 곳이 많기 때문에 유정복 후보의 우세 지역으로 분류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울산은 보시다시피 오차범위 바뀌고요. 세종시 같은 경우도 아주 오차범위 내에서 격차가 적은 곳 중에 하나인데 이것도 국힘 우세 지역으로 제가 분류한 이유는 여러 조사 기관들에서 공통적으로 최민호 후보가 오차범위 내긴 합니다만 대부분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택수미터, 택수형이 예측한 바로는 국힘 우세 지역으로 분류를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강원 같은 경우도 오차 범위 바깥에 김진태 후보가 많이 우세하고요. 제가 이제 뉴스 공장 나왔을 때도 이제 이변이 있을 수 있는 지역으로 강원을 꼽았습니다만 사실 최문순 후보가 엄기영 후보를 이겼을 때 그때는 엄기영 후보의 불법 콜센터 이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어떤 성관이라든지 아니면 경찰 검찰의 조사 아니면 수사 이런 소식이 있게 되면 출렁일 수 있는 지역인데 강원도는 좀 조용히 끝까지 선거가 치러지다 보니까 여론조사 결과대로 김진태 후보가 좀 우세하지 않을까 이런 전망을 해보고요. 충북 김영환 후보가 노영민 후보를 줄곧 리드하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여기도 우세입니다. 충남 이 지역은 조사 기관마다 좀 차이가 있었습니다만 그래도 많은 조사 기관의 결과가 김태용 후보 우세가 좀 더 많았습니다. 엎치락뒤치락 했습니다만 그래서 김태용 후보의 우세 지역으로 봤고요. 경북, 경남은 말할 것도 없이 확실 우세 지역입니다. 그렇게 해서 총
11개의 지역이 국힘 우세 지역으로 좀 분류가 됐는데요. 지금 가운데 박스에 있는 12 혹은 13개까지 될 수가 있다는 것이 바로 가운데 걸쳐져 있는 대전, 경기 때문입니다. 지금 현재 대전 같은 경우는 방송 3사 조사는 허태정 후보가 앞섰습니다만 이장호 후보가 앞서는 조사 결과들도 타 여론조사기관에서 많이 발견이 됐습니다. 그리고 각 당에서 들려오는 주변 미터, 주변에 있는 국민의힘 혹은 민주당 관계자들한테 귀동냥해서 듣는 주변 미터에 따르면 이장호 후보가 또 앞서는 조사 결과들도 좀 혹은 그렇게 예측하는 관계자들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저는 조심스럽습니다만 이장호 후보의 박빙 우세를 지금 예상하고 있고요. 경기도 같은 경우는 방송 3사 조사 결과대로 지금 김동연 후보가 아주 박빙 우세 상황입니다. 그런데 김은혜 후보가 전체적인 국민의힘 지지율 상승세 또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수행 평가 상승세에 따라서 좀 우세할 수도 있다. 그리고 이제 국민의힘 관계자들의 주변 미터에 따르면 김은혜 후보가 박빙 리드하고 있다라고는 합니다만 아시다시피 재산 신고 누락 논란이 있습니다. 이 부분 때문에 김동연 후보가 조금 유리한 국면으로 바뀐 것이 아니냐. 그런데 실제 여론조사도 김동연 후보가 조금 우세한 결과들이 조금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김동연 후보가 박빙 우세 지역으로 분류한다라고 하면 12대 5 정도가 되지 않겠느냐. 물론 이제 광주, 전남, 전북은 확실하고 지금 제주도 같은 경우도 지금 격차가 한 10%포인트 이상 나고 있습니다만 제주도도 좀 출렁인다는 또 여의도 주변 미터의 전원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 장 한번 보면서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이 선거 막바지에 재산신고 누락 논란은 아까 말씀드린 이제 강원도지사 보궐선거 때 엄경 후보의 불법 콜센터 그거만큼은 이제 파급력은 없습니다만 그래도 이 재산 신고국 축소 논란이 선관위에서 이제 확인이 됐고 그리고 오늘 투표되는 본투표 현장에 경기도 같은 경우는 모두 공고문이 붙어 있다는 점에서는 김은혜 후보 입장에서는 조금 불안한 측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것만 아니었으면 사실 김은혜 후보의 좀 승기도 예측할 수 있었습니다만 지금 현재는 살짝 김동연 후보가 유리한 국면이 아닌가라는 예상을 해보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입니다. 오늘 더여론은 이것을 마지막으로 마무리하겠는데요. 선거 막바지에 김포공항 이전 공약 논란, 이 부분이 상당히 영향을 미쳤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인천 계양 같은 경우는 지금 막바지 KBS, MBC, SBS 여론조사 결과를 봐도 0.2%포인트 차로 윤영선 후보가 좀 유리했는데 이재명 후보가 이제 뭔가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서 김포공항 이전 공약 논란을 이슈 메이킹을 했습니다. 전략적으로 계양을에서는 도움이 됐을 수도 있습니다만 타 지역구 지금 제주도 같은 경우는 사실 도지사 후보라든지 또 제주울 보궐 선거 후보 민주당 후보가 많이 앞서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김포공항 이전 공약 논란 때문에 이 민주당의 제주도 후보들은 이제 반대 의견을 아마 피력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당내에서도 의견이 좀 있었죠. 그래서 지금 제주도가 좀 출렁인다 이런 주변 미터 전원이 있습니다. 양천구청장도 왜 이제 여기 기재가 되어 있냐면 이 기재 후보가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왜냐? 양천구청장 후보 이기재 후보는 공약으로 또 김포공항이죠. 왜냐하면 양천구 신정로 목동 이쪽에 저도 목동에 살아봤습니다만 비행기가 많이 이제 오가기 때문에 그 소음이 있고 또 개발도 좀 제한돼 있고 하다 보니까 이기재 후보 같은 경우는 이제 김포공항 이전에 대해서 공약을 한 것으로 오세훈 시장도 과거 이제 시의회에서 아마 얘기하는 걸 제가 뉴스 통해서 봤는데 좀 긍정적으로 검토한다는 과거 발언이 있었습니다만 아무튼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역구에 많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 듯 보입니다. 앞서 얘기했던 그 김은혜 경기도지사 후보의 재산 신고 누락 논란도 여타 경기도 도의원들
혹은 구의원 이런 분들한테 후보들한테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지금 김포공항 이전 논란 때문에 지금 각 당의 싱크탱크들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도 같은 경우도 원래는 한참 민주당 후보들이 리드하고 있었는데 지금 박빙으로 혹은 격차가 많이 줄어드는 이런 상황이 일어나서 주변 미터, 특히 이제 여의도 연구원 쪽의 얘기를 들어보면 뭔가 이변이 있을 수도 있지 않겠느냐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양천구청장도 사실 이쪽 지역이 지난 대선 때 윤석열 후보가 이재명 후보를 좀 앞섰던 지역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서울 같은 경우 구청장 선거에서 국민의힘 후보들이 좀 리드하고 있는 그런 형국으로 봤었다면 이번 양천구청장 선거는 현 구청장의 또 지지율 상승도 만만치 않다 해서 좀 팽팽하게 좀 봐야 될 지역인데 여하튼 김포공항 이전 공약 논란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연 이재명 후보가 윤영선 후보를 막판 출렁인 여론조사 속에서도 역전할 수 있을 것이냐, 이재명 후보가 살아남느냐, 그리고 경기도지사 선거에서 김동연 후보가 살아남느냐, 이거는 민주당 전체적으로도 굉장히 큰 향후 대권 가도라든지 아니면 뭐 가깝게는 총선 가도에도 아니면 더 가깝게 당대표 선거에도 아주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이런 선거이기 때문에 경기도지사 그리고 인천 계양을 이 선거가 아주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데요. 저는 사실 이거 배팅을 못 하겠습니다. 어느 쪽이 이길지. 그런데 누가 이기든 파급력은 어마어마하고요. 뭐 예를 들어서 윤영선 후보가 계양을 해서 당선된다라고 하면 이준석 대표의 행보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죠. 그리고 경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강용석 후보하고 단일화를 못한 김은혜 후보 입장에서 만약에 패한다면 그러면 이준석 당대표 입장에서는 조금 곤란한 상황이 될 수도 있죠. 왜냐하면 강용석 후보가 이준석 당대표만 아니었으면 좀 단일화할 수도 있었는데 당 지도부의 입장이 그러다 보니까 강용석 후보가 완주하게 됐고 그 완주 과정에서 이 재산 신고 누락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아무튼 이 두 지역구가 향후 국민의힘, 민주당 당 지도부에도 큰 영향을 혹은 대권 주자들한테도 큰 영향을 미치는 지역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과연 12대 5냐 아니면 13대 4냐 혹은 14대 3까지 이 국민의힘 내부에서 기대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의 기대는 그렇지만 또 민주당이 김동연 지사가 당선이 되고 또 예를 들어 대전시 허태정 후보가 당선이 되고 그리고 이쪽에서 좀 접전 지역인 충남이라든지 세종 이쪽 지역까지 가지고 오면 11대 6도 될 수가 있습니다. 11대 6이면 대성공이죠.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12대 5까지도 사실은 현재 민주당 분위기로 봐서는 꽤 선전한 것이다라고 봅니다. 원래 지난 대선 때 10대 7 분위기 아니었습니까? 윤석열, 이재명 후보가 이제 지지 득표율을 얻은 거 10대 7이었는데 그만큼 윤석열 후보가 이제 이겼던 대선에서 바로 치러지는 지방선거이기 때문에 적어도 11대 6 혹은 12대 5 이게 불가피한 선거입니다. 원래 이제 대통령이 되면은 그 여당이 바로 직후에 치러진 지방선거에서는 1년 내 혹은 1년 정도 치러진 선거에서 대부분 압승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11대 6이냐 12대 5냐 이게 온도차가 좀 있죠. 거기다가 이재명 후보가 되느냐 혹은 김동연 후보가 당선이 되느냐 이 부분이 굉장히 큰 관전 포인트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경기도지사 선거 오늘 좀 밤늦게까지 개표를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워낙 인구도 많고 접전이기 때문에 계양을 같은 경우는 이제 인구가 적기 때문에 금방 개표가 되겠죠. 그래서 계양을 그리고 경기도 오늘 좀 치킨을 좀 시켜 먹으면서 좀 초조한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래도 유권자분들께서 좀 즐기면서 선거를 관전해 주시면 좋겠고요. 리얼미터는 MBN과 같이 예측 조사를 했습니다. 저는 저녁 7시에 MBN에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 6.1 지방선거 더 여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충성!